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얘기, 해도 해도 잘 안 되는 얘기, 건강한 자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공감의 끝, 결국 마지막 허들, 나를 공감하기, 나를 수용해주기, 우리 모두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사연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40이 넘어가면서 내가 없이 살았던 삶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타인에게 맞춰서 살았던 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를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심리 상담과 분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늘 추궁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직면이 나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긴 시간을 버티며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해주실 때도 제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 또한 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선생님의 당신이 옳다 책을 접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내 마음도 옳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과 감정에 집중하고 싶어서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시때때로 그런 저의 감정들은 다 투사이고 결국은 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 생기면 또 빛의 속도로 파고드는 자기 비난의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고 싶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냥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분의 얘기 한 줄은 자기 마음을 얘기했고 한 줄은 자기 설득을 말하고 있어요. 추궁당하고 압박을 느꼈다. 이거는 이분의 마음이고 그 다음엔 자기 설득이에요. 네 성장에 필요해. 버텨. 상담 계속해. 공감을 해 주실 때도 제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건 본인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줄이 뭐냐면 이 또한 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또 설득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당신이 옳다를 읽고 편안하지 않은 내 마음도 옳은 거야 스스로 말해주며 제 마음과 감정에 집중하고 싶어서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근데 다음 줄. 하지만 시시때때로 그런 저의 감정은 다 투사입니다. 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또 그러세요. 한 줄 한 줄이 치열한 전투인 거예요. 내 마음 한 줄 얘기하면 그거 공격하는 얘기 한 줄 하고 또 그래도 또 포기 안 하세요. 또 내 마음 들이밀고 근데 또 공격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실은 한 줄 한 줄 이런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평시지만 전투고 전투지만 이거는 평시고 우리 그냥 일상이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치열한 전투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총도 쏘고 옛날 같은 거 화살도 쏘고 막 그런 최전방 전투부대가 있지만요. 후방에 보급 부대도 있어야 되고요. 다치면 치료하는 병원도 군시설 내부에 있어요. 심지어는 전투에 끝까지 장기 전투에서 이기려면요. 위문 공연도 막 이따금씩 와야 돼요. 전투의 과정은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시간 한 시간 이런 마음들이 겨루는 것이 우리 일상이고 또 다른 전투라면 이럴 때마다 굉장한 응원군, 지원군, 보급부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어야 우리는 삶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삶은 이런 전투고요. 이런 전투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 그것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그냥 이것은 저는 양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나한테 그런 보급부대가 있나? 후방 지원부대가 있나? 그런 거를 지금 구축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총 쏘고 칼 휘두르는 그냥 전투부대만 있으면요. 한 번 싸우고 몇 명 부상을 입으면 그냥 그 전투는 끝나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부대가 필요하다. 그런 지원부대가 나한테 뭘까? 내가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지금 이게 부담이 되셨으면 지원부대가 좀 부족한 거죠. 더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갈등 상황이 생기면 빛의 속도로 파고드는 자기 비난의 이 악순환 이제는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분이 상담을 어쨌든 용기를 내서 그만두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후회하지만 어쨌든 그만둬보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종결을 했잖아요. 그 상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았어서 그 기회를 이렇게 끊어낸 것이 객관적으로 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잘한 거예요, 이건. 그 기회가 객관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됐다, 유익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가본 거. 이것이 갖는 심리적 파괴력,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리적 파괴력이 훨씬 더 막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었어도 괜찮다. 내가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 길로 끝까지 이렇게 가봤던 거. 이거 너무 잘했다. 그 1년 반 만에 그만뒀대요. 저는 4, 5년 동안 가면서도 막 질질 끌려서 가는 경우 저 많이 보거든요. 1년 반 만에 끝냈대요. 어이, 박수를 쳐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와의 관계에서 이런 판단을 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쪽은 전문가예요. 나는 마음이 힘들어서 간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 사람 판단이 압도적으로 옳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끊어봤다는 건 굉장한 거죠. 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상담을 하는데 제가 뭐 상담을 할 때 졸지 않거든요. 졸리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막 깊이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긴장도가 높죠. 막 이렇게 주목해야 되니까 졸지 않는데 어떤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 사람만 오면 제가 졸아요. 지난번엔 내가 그 전날 피곤해서 졸았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내일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피곤하지 말아야지. 저번에 좀 졸았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졸았어요. 그 몇 번을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가 점심시간 직후라서 식곤증 때문에 졸은 것도 아니고 뭐 나른한 계절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래 잘 조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상담할 때 조는 법이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내가 뭐 피곤한가, 직업의식이 부족한가, 책임감이 없나, 저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러는 게 이게 너무 뭐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매우 뻔뻔스럽게도 내가 딴 데 안 존다. 조는 법이 잘 없다. 그리고 원래 상담할 때 졸리지 않는다. 근데 저 사람만 보면 졸리다. 저 사람이 나를 졸리게 하는 것 같다. 왜 저 사람이 뭐가 나를 졸리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뻔뻔스럽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래야 될 상황이 있고 또 그러지 않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나를 잡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미덕이에요. 그게 자기 성찰이고 성숙한 사람의 자세고 그래갖고 저 사람이 나를 졸리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졸아놓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파렴치해 보여요.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말을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해요. 오늘요 제가 온 건요 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엄마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엄마 얘기를 하다 근데 엄마가 이런 성격이 있는데요. 그 성격이 어디서 왔냐면 잔가지로 계속 쳐가는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쭉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완벽주의적이어서 조금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지리멸렬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졸린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거예요. 졸았네, 어떡하지? 그리고 자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을 건데 나 안 졸린데? 저 사람이 좀 졸리게 하나? 저 사람이 어떤 게 나를 자꾸 졸리게 하는 거야? 이러고 주목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인 거 이기도 하죠. 개인적인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배우고 자라기를 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도리다. 어른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공이 그렇게 한다는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는 이런 어떤 일반론적인 관념들이 있죠.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내 탓하고 나 비난하고 이것이 성숙의 증거가 아니고 자기 비난을 강화하는 그런 고리일 수 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든 그 사람도 한 인간이고 그 사람이 상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변수로 규정을 하는 한 그거는 자기에 대한 폭력이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공감이 하나도 안 와닿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펑펑 우는데 그 울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감동이 없네. 싸늘하네. 그러면 내가 엄마가 내 앞에서 울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싸늘하다니 내가 나쁜 딸이야가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지만 공감해도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나부터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념, 그런 어떤 습관적인 사고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 대한 심리적 폭력으로 작용하고 그 사람의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런 것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전투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고도로 성숙한 사람,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런 사람들은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이러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죠.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이러지 않으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류의 사람을 저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 다 이룬 사람, 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나 존경을 무시하게 많이 받는 사람, 아니면 성공을 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이렇습니다. 나는 직급이 낮아서 윗사람들 그런 눈치를 본데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 안 봐도 좋겠다. 천만에요. 윗사람들이 얼마나 아랫사람 눈치 보는지 아세요? 이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이런 내면의 풍경은 모두의 삶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급부대가 필요하다. 지원부대가 필요하다.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이 전투를 끌고 나가면서 필요한 것이지, 이런 전쟁이 없는 상황을 꿈꾸거나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또 좀 드리고 싶네요.